안녕하세요. 개발자 팀입니다. 오늘은 쿠버네티스 심화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쿠버네티스 기초를 배웠는데요. 오늘은 쿠버네티스 사용 시 실무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세 가지로 헬름 차트, 인그레스, 스테이트 풀셋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잘 이해하면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 서비스를 배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5파트입니다. 먼저 헬름 차트로 배포 자동화하는 방법을 배우고, 인그레스로 외부 트래픽을 클러스터 안으로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봅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풀셋으로 데이터베이스 같은 상태에 있는 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실전 배포하는 시나리오까지 진행하겠습니다. 헬름 차트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쿠버네티스의 앱스토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맥에서 브류 인스톨로 프로그램 설치하듯이 헬름을 쓰면 복잡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한 번에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서비스를 배포하려면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인그레스, 컨피그 맵 등 여러 개의 YAML 파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헬름은 이걸 하나의 차트로 묶어서 헬름 인스톨, 한 줄이면 끝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템플릿을 쓰기 때문에 같은 차트로 개발 환경, 스테이징, 프로덕션을 설정값만 바꿔서 배포할 수 있어요. 헬름 차트의 폴더 구조를 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차트.yaml은 이 차트의 이름이 뭔지, 버전이 몇인지 같은 메타데이터를 적는 파일입니다. 두 번째, values.yaml은 기본 설정값을 모아둔 파일이에요. 이미지 이름, 포트 번호, 리플리카 수 같은 것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세 번째, 템플릿 폴더 안에 실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파일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일반 YAML이 아니라 고 템플릿으로 되어 있어서 values.yaml의 값을 자동으로 가져다 씁니다. 마지막으로 차트스 폴더는 이 차트가 의존하는 다른 차트를 넣는 곳입니다. 헬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명령어들입니다. 헬름 인스톨로 차트를 설치하고 -F 옵션으로 커스텀 밸류스 파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헬름 업그레이드로 이미 배포된 앱을 업데이트하고, 문제가 생기면 헬름 롤백으로 이전 버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values.yaml 파일만 바꾸면 같은 차트로 여러 환경에 배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발 환경에는 리플리카 1개, 프로덕션에는 5개, 이런 식으로 배포가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밸류스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겠습니다. 리플리카 수, 이미지 이름과 태그, 서비스 타입과 포트, 인그레스 설정 같은 것들이 깔끔하게 정의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템플릿 파일을 보면 중괄호 2개 안에 .values, .replica count 이런 식으로 밸류스 파일의 값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템플릿의 힘이에요. 설정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템플릿이 알아서 적용해주는 겁니다. 이제 인그레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기본적으로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어요. 서비스를 만들어도 클러스터 IP 타입이면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인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HTTP, HTTPS 트래픽을 클러스터 안의 서비스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유하자면 서비스가 건물 안에 내선 전화라면 인그레스는 건물 로비의 안내 데스크예요.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어느 부서로 연결해 드릴까요? 하고 안내해 주는 거죠. 하나의 IP 주소로 여러 서비스의 경로 기반으로 접근할 수 있고, TLS 인증서도 여기서 처리합니다. 인그레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보겠습니다. 클라이언트 요청이 들어오면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받아서 경로에 따라 다른 서비스로 보내줍니다. /API로 오면 API 서비스로, /웹으로 오면 웹 서비스로, /어드민으로 오면 어드민 서비스로 보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인그레스 리소스만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먼저 설치되어 있어야 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입니다. 실제 인그레스 YAML을 보겠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맨 위에 어노테이션즈에서 인그레스 컨트롤러 관련 설정을 합니다. 중간에 TLS 섹션에서 HTTPS 인증서를 설정하고요. 아래 루즈에서 호스트명과 경로별로 어떤 서비스로 보낼지 정의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API로 오는 요청은 API 서비스의 8080 포트로, 루트 경로는 웹 서비스의 3000 포트로 보내고 있어요. 전체 구조를 보면 결국 어떤 주소에 어떤 경로로 오면 어떤 서비스로 보내라를 정의하는 거예요. 이제 스테이트 풀셋입니다. 일반적으로 디플로이먼트는 무상태 앱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처럼 상태가 있는 앱은 어떻게 할까요? 이때 스테이트 풀셋을 씁니다. 스테이트 풀셋은 세 가지를 보장해줍니다. 첫째, 파드 이름이 파드 0, 파드 1, 파드 2 이렇게 순번이 매겨져서 항상 같은 이름을 유지해요. 둘째, 파드가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지고 삭제할 때는 역순으로 삭제됩니다. 셋째, 각 파드마다 전용 PVC, 즉
전용 저장소가 붙어요. 파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같은 저장소를 다시 연결합니다. 디플로이먼트와 스테이트 풀셋의 차이를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디플로이먼트는 파드 이름이 랜덤이고 스토리지를 공유하거나 아예 없고 파드가 동시에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스테이트 풀셋은 파드 이름에 순번이 붙고 파드마다 전용 저장소가 있고 순차적으로 만들어져요. 비슷한 이 둘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API 서버 같은 무상태 앱은 디플로이먼트, 데이터베이스나 캐시 같은 유상태 앱은 스테이트 풀셋으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실제 스테이트 풀셋 YAML을 보겠습니다. 디플로이먼트와 비슷한데 다른 점이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서비스 네임이라는 필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헤드리스 서비스 이름을 지정해요. 두 번째, 맨 아래에 볼륨 클레임 템플릿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인데 각 파드마다 자동으로 10기가짜리 PVC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제로는 데이터 포스트그레스 제로라는 볼륨을, 포스트그레스 1은 데이터 포스트그레스 1이라는 볼륨을 각각 갖게 돼요. 스테이트 풀셋을 쓸 때 꼭 같이 만들어야 하는 게 헤드리스 서비스입니다. 일반 서비스와 다른 점은 클러스터 IP를 논으로 설정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각 파드에 고유한 DNS 이름이 생깁니다. 포스트그레스 제로 점, 포스트그레스 헤드레스 점, 디폴트 점, svc 점, 클러스터 점, 로컬 이런 식으로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 데이터베이스 리플리카에서 나는 반드시 마스터 노드인 포스트그레스 제로에 연결해야 해 라고 할 때 이 DNS로 정확하게 특정 파드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운 세 가지를 합쳐서 실전 시나리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의 헬름 차트 안에 세 가지를 다 넣습니다. 인그레스가 외부 요청을 받아서 서비스로 전달하고 서비스 뒤에는 디플로이먼트로 관리되는 API 서버 파드들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스테이트 풀셋으로 관리해서 각 파드마다 전용 저장소를 갖게 합니다. 이 모든 걸 헬름 차트 하나로 묶어서 헬름 인스톨 한 줄이면 전체 스택이 뜹니다. 환경별 설정은 밸류즈 파일만 바꾸면 되고요. 실제로 어떤 순서로 작업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헬름 크리에이트로 차트 뼈대를 만들고 템플릿 폴더 안에 인그레스,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 풀셋 YAML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 values dev.yaml, values pros.yaml처럼 환경별 설정 파일을 만들어서 개발 환경에는 -f values dev.yaml, 운영 환경에는 -f values prod.yaml을 붙여서 배포하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헬름 롤백으로 즉시 이전 버전으로 돌릴 수 있어요. 핵심은 하나의 차트, 여러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차트는 하나만 관리하고 밸류스 파일만 교체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최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헬름은 쿠버네티스의 패키지 매니저이고 밸류스 파일로 환경별 설정을 분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인그레스는 외부 트래픽을 경로 기반으로 라우팅해 주는데 반드시 컨트롤러를 먼저 설치해야 하고 TLS 설정도 꼭 해주세요. 스테이트 풀셋은 데이터베이스처럼 상태 있는 앱에 사용하며 헤드리스 서비스와 함께 써야 합니다. 실무 팁 하나 말씀드리면 스테이트 풀셋을 삭제해도 PVC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습니다. 이건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설계예요. 필요 없어지면 수동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잘 조합하면 완전한 프로덕션 배포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쿠버네티스의 심화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